자리하시고요. 예, 진술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잘 듣고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진행하시죠. 예, 이제 그 피고인이라고 그 지칭하면은 김현태 피고인을 말합니다.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피고인은 2014년 12월 3일경 당시 707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직속 상관이 육군 특수전 사령관인 곽종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일날 오전에 상급자인 육군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야간에 불시 훈련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듣고 훈련을 준비했고 당일 야간 22시가 되는데도 훈련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자 야간 훈련은 평소에 하지 않으니까 부대원들을 철수시키려고 하였는데 곽종근이 다시 야간 훈련을 예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훈련을 준비한 게 맞나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동 준비 태세 점검 및 훈련을 해라고 한 거고요. 그날 저는 민원중재위원회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낮에는 훈련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훈련이 22시 이후에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비상소집부터 한 거는 저녁 7시 한 50분부터 비상소집 훈련부터 해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순수한 그 FTX 병력들이 나가는 훈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다렸는데 10시가 다 돼서도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철수 지시를 했고요. 제가 철수 지시한 걸 듣고 이제 항공단에서 항공단장한테 보고를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사령관한테 보고가 돼서 사령관이 좀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훈련할 거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곽종근이 피고인에게 국회를 확보하고 봉쇄해라 이런 지시를 할 때 피고인은 국회에 북한군이 침입해서 테러가 일어난 줄 알고 이제 급히 가게 된 것이 맞나요? 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22시 31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정확하게 45초간 통화를 짧게 했습니다. 국회에 빨리 갈 수 있냐는 식으로 물었고 저는 이제 훈련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본청 건물하고 은해관 건물을 봉쇄 후 확보하라. 단장도 같이 가라. 딱 이 정도까지가 워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곽종근 증인신문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이 얘기하기로는 당시에 피고인 김현태가 급히 출동을 준비하느라 현장 지휘에 필요한 무전기도 구비하지 않은 채 급히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곽종근이 무전기와 복장이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출동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 사실이죠. 네, 제가 원래 저는 훈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나갈 준비가 없었는데 같이 가라는 지시로 해서 급하게 그냥 가방만 메고 나갔기 때문에 다른 무전기라든지 각종 훈련 장비들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증인신문조서에도 나오는 바가 있지만 원래 지휘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게 맞나요? 네, 흔치 않고요. 특히 707 같은 경우는 단장이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하기보다는 현장 인근에 있는 현장 지소까지는 갈 수 있지만 현장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분 106페이지 제시하면은 보통은 이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보고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 여단장들과 707 단장이 직접 가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제가는 곽종근입니다. 곽종근이 각 여단장들도 직접 주병력 있는 대로 직접 전개하고 707 단장도 가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곽종근이 707 단장 그러니까 피고인도 거기에 가라 해서 가게 된 것이죠 급하게. 네,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거는 비상계엄 전후에 이제 여단장들부터 그리고 특항단장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온 게 22, 31분이었고요. 그때 출동 지시를 간단하게 했고 저는 그때 출동하느라고 그 이후 상황을 모르는데 40몇 번의 사령부 VTC를 했습니다. 근데 그 VTC에는 707만 빠져 있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707도 포함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회의에서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지 않아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그 지휘관들이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들을 수가 전혀 없었던 상태겠네요.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복귀 이후에 이제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고 사령부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각 여단 지통실에 들렸다는 그 소문이었고요. 저희는 일단 사령부랑 VT 자체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당시에 실시간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라 이런 것들은 당시에 테러에 준하는 위협으로부터 1차적 방어를 위한 시설 보호 임무에 속하고 피고인 역시 당일 국회를 안전하게 확보하면은 곽종근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일단 출발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707을 출동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대테러 관련된 사안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시에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내부 간첩이라든지 북한 동조 세력에서 충분히 테러는 날 수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도발로 인해서 평소보다 북한과 남한의 이런 갈등이 좀 고조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이런 북한과 관련된 경계 태세가 강화된 상태였던 게 맞죠? 북한 도발 대비는 아까 일련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전사령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요. 근데 이 대테러 상황이라는 건 사실 불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테러범이 예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어떤 정보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걸로 되고요. 그래서 국정원이라든지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어떤 고급 정보에서 캐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특수작전 항공당 헬기에 탑승해서 국회로 가던 중에 국회 본회의장을 차단하라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라거나 하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죠. 네, 그런 지시는 없고요. 헬기 안이 아주 이제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내용상으로 어디쯤 가고 있냐 정도로 제가 인식을 해서 몇 분 전, 뭐 5분 전입니다. 뭐 이런 정도만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관에 이제 텔레그램 방 내용하고 엮여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령관 전화 2번 받은 직후에 2번 다 제가 좀 글을 남기는 게 이제 중복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곽종근 사령관께서 2차 통화를 하셨다는 시간은 00시 31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헬기 타고 간 시간은 한참 전입니다. 예,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곽종근 사령관도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방에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뭔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거는 건물 봉쇄였고 그러면 왜 봉쇄를 하나? 대테러 작전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외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내부에 뭐 인질극이나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정하에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글을 남긴 것이 봉쇄가 우선이고 외부에 들어온 사람을 막아야 된다. 그 국회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본회의장의 단어는 앞뒤 맥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원회관으로 갔던 부대를 다시 본청 건물로 오라는 그 내용인데 본청과 본회의장을 단어를 좀 혼선해서 사용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그 본회의장, 국회의원 이 두 개 단어를 가지고 마치 제가 처음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지 않냐 이 여기에 대한 해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헬기에서 국회로 가던 도중을 말하자면은 그때는 뭐 전혀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소음이 심해서 그런 것들도 전혀 받을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여건도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빨리 가서 건물 봉쇄하고 확보해라, 단장도 가라 이렇게 짧은 45초 통화와 헬기에서 들리지도 않는 대화 속에서 뭐 5분 남았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도착했을 때 제가 영상을 보시면 너무 조용했고 건물 후면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병력들이 다 내리기 전에 저부터 그냥 걸어서 살살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도 없을 것처럼 보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냥 외곽에서 문만 잠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길 뭐 엄청난 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했다고 하면 병력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대응을 갖추고 뭐 전술적으로 이동했겠지만 제가 처음에 내렸을 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몸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의 상황은 곽종근이 얘기했다거나 아니면은 피고인이 상상한 거가 좀 다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변화는 00시경에 제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예, 정문 코너를 돌기 전까지는 측면에 있을 때도 전혀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못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근데 코너 측면에서 정문으로 도는 순간 이제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가 많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순간 당황을 했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저하고 몇 명이서 가까이 갔었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됐습니다. 욕하고 뭐 왜 왔냐 이런 대화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연하게 저는 지금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온 군인이다. 항의할 일 있으면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시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만 서로 약간 동문서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국회 출동할 당시에 탄통이랑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 비전기 뇌관, 도폭선,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를 챙겼다고 하는데 이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챙기는 휴대폰목이랑 장비인 게 맞나요? 그 장비들은 그날 낮에 이제 훈련 계획에 나와 있는 훈련 용품들이었고요. 그래서 훈련 준비했던 인원, 장비, 복장 그대로 출동한 겁니다. 지금 증인신문조서 103페이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곽종근이 그 질문을 받을 때 탄통 12개 준비하고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 이런 것들을 쭉 준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707 특임단의 통상적인 훈련 품목으로서 추가된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곽종근이 말씀하신 테이저건이라든가 케이블 타이도 보통 비살상 무기를 위한 진압 훈련에서는 항상 휴대하는 품목이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곽종훈 사령관이 뭐 이후에 아셨을 것 같고 사령관은 이제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진압 훈련 그게 그날 낮에 부여된 임무였고요. 그게 연초부터 훈련 준비하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셨을 것 같고 도폭성, 공포탄, 내관 이런 부분은 뭐 사령관이 알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알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계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챙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훈련 상황에서는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한 휴대 장비에 별도로 추가 챙긴 게 아니고요. 낮에 훈련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인원, 장비, 복장, 탄약, 총 그대로 간 겁니다. 당시에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확보해라 이런 그 뭐 봉쇄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지만 본회의장이 3층에 있었고 4층은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나요? 저는 끝까지 뭐 정확하게 진술을 한 게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안에 구조 본회의장이 어딘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직 건물 봉쇄 확보 그거를 수행하다가 그거는 좀 되고 나면 사실 추가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 생각으로 빨리 봉쇄하고 보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움직였는데 그러다가 상황 종료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단은 구조를 모른 채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니까 아니요 가장 예. 제가 좀 검찰 분들하고 오해했던 부분 이 부분인데요. 저는 00시 28분 9분경에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문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돌아서 들어가겠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고요. 사령관이 그렇게 해라. 안전하게 해라고 해서 절대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9분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시해가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두 번째 사령관 통화가 00시 36분입니다. 예, 36분인데 계속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곽종훈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에 저한테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지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회의장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문의를 하셨는데요. 통화는 00시 29분에 돌아서 정문에 가겠다. 통화를 하고 그 다음 통화는 36분에 이미 들어간 다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증인신문조서 107페이지를 제시하면은 이게 곽종근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곽종근이 뭐 국회 내부 구조를 알았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곽종근이 좀 창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국회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갖고 거기 구조를 TV에서 본 모습 이외에는 구조를 모르겠다. 그리고 김현태에게도 국회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은 전혀 없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를 사전에 곽종근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아까 이렇게 해서 아는 지식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일단 들어간 것이죠. 네, 내부 구조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특전사나 707이 국가 중요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고 사전에 국회를 가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